그러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제도라는 게 뭐야 도대체? 네,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도대체 뭐지?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성실하게 신고하는 확인제도래요. 이러면은 말대로 했죠, 그쵸? 근데 법인은 뭐예요? 법인은 원래 성실신고예요. 법인 자체는. 성실신고라는 건 뭐냐면요,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야. 자, 성실신고 확인제도는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수익금액, 그러니까 매출이죠. 금액별,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아니고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종합소득 신고 시에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껴요, 지금? 세무대리인이 끼죠. 아유, 세무대리인 내가 알던 그 친구? 그 세무대리인, 뭐, 나 항상 봐던 친구. 그러니까 뭐, 한번 봐주겠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국세청이라고 하는 세무사한테 내던 거니 5월 신고라든가 이럴 때는 항상 그렇게 냈었어요. 누가? 그때도 세무사가 냈잖아. 근데 지금은 뭐냐면요, 세무대리인이 의무적으로 확인을 하래. 뭐를 확인하래, 뭐기를. 네. 그런 거를 확인하고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네 도장 찍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네 이름 걸어 이렇게 하는 게 성실신고 확인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 딸려 들어가. 세무사가 같이, 이 사람은 같이 이렇게 딸려 들어가. 제가 이 세무에 대해서 내용들은 정확하다고 제가 증명합니다. 이런 거지. 그래서 막 확인하는데 아니네, 너도 죽어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무사님들이 어려워합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요, 개인 사업자들을 부자로 인식하는 거. 부자. 자, 부자로 인식하는 거 볼게요. 도소매업은 얼마라고요? 15억. 15억으로 되게 되면은 국세청에서 어떻게 해요? VIP로 모십니다. 네, VIP. 네. 제조업은 여기 보면 뭐예요? 음식 숙박업 있죠, 그렇죠? 음식 숙박업하고 제조업은 7억 5천을 VIP로 모십니다. 네. 자,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5억 이상이면 VIP로 모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VIP, VIPS, 빕스로 모시는 거죠. 네. 그쵸? 네. 아, 안 됐어요. 빕스가 되는 순간에. 그쵸? 네. 치킨, 족발, 네. 그러니까, 사실상 성실 납세자들이죠. 그쵸?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우리나라에 줄넘기 있잖아요, 줄넘기. 이 줄넘기를 보급하신 분이 계세요. 소개받았어. 염창동에 있고요. 그 염창역 거기 이제 그 사거리 쪽에 블루라인, 우림 그 블루라인이라고 하는 거기 그 공장형 아파트에 거기 사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줄넘기를 맨날 달고 사셔. 가지고 뭐 줄넘기 마라톤 뭐 이런 거 막 하고 이러셨어요. 가지고 줄넘기를 진짜 보급하고 하셨던 분이야. 근데 그분이 세금을 한 1년에 1억 원씩 내. 개인 사업자인데. 근데 그분의 꿈이 뭐냐면은 우리 아동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줄넘기로 해가지고 보급하고, 그리고 뭐 건강 체육을 증진시켜서, 결국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체육 많이 하시다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 줄넘기만큼 줄넘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왜냐면 줄넘기만 팠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외발 뛰기, 오른발 뛰기, 뒤로 뛰기, 옆으로 뛰기 뭐 이게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분 얼굴이 나와 있는 줄넘기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1억 원씩 내. 근데 그분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절대 안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더 안 찾아왔기 때문에 못했어요. 좀 바빠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그분이 제 말에 흔들렸어. 네. 왜 흔들렸냐면은, 어디서 흔들렸냐면, 대표님께서 만약에 법인으로 지금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지금까지 내셨던 1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시골에다가 체육관 하나 건립하셨을 거예요. 대표님께서는 국가한테 그렇게 세금을 많이 냈지만 그 체육 증진을 위해서 그만큼을 받으셨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랬어요. 그 다음에 한번 더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하다 보니까 못 갔어. 네. 근데
생각해봐요. 그게 1억 원의 세금을 내기 전에 법인이었다고 하면은 법인에서 어떻게 해요? 한 2천, 3천만 세금을 내고 그 8천만 원이라는 게 남아 있었겠죠. 이익 잉여금으로. 그게 10년 됐으면 8억이 남아 있었겠죠. 그럼 법인 명의로 뭘 줬겠어요? 체육관이라도 하나 줬겠지. 네. 애들을 위해서 매트 하나 깔았겠지. 시골 아이들이 그냥 와서 할 수 있게끔 난방비 빵빵 틀어도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할 필요 없었겠지. 근데 그 생각을 못 했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은 굉장히 잘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꿈은 벌써 10년 전에부터도 다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불구하고 이루기가 어려웠던 거지. 대표님이 내셨던 그 세금으로 기계 하나 사실 수 있어요. 대표님이 하셨던 그것으로 꿈을 이룰 수 있어요. 네. 그분이 자랑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에다가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는 우리 삼성전자가, 네. 네. 현대자동차가 도와주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안 도와주셔도 되는데, 네. 그쵸?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 불성실 사업자는요, 이미 낸 종합소득세에다가 총 5% 가산세까지 내고요,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데요, 세무조사 대상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세무사가 견책도 받는데, 이게 무서워요, 직무정지. 직무정지. 8월에 직무정지 딱 맞았다고 볼게요. 직무정지 몇 개월 받냐? 3개월 받습니다. 근데 직무정지를 딱 받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직무정지잖아. 세무시고 누가 해? 자기 기장 업체들 누가 해? 그쵸? 네. 만약에 세무사의 도장이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누가 찍어? 그쵸? 네. 근데 성실과 관련돼서 불성실 사업자가 가산세를 내고 예를 들어서 과태료 조금 맞았다고 할게요.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겠잖아요. 절대 안 그렇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몇 번 발생되면 이런 데를 자꾸 발생시키는 세무사를 블랙리스트로 보고 거기를 조사해 버린다. 그럼 거기 조사하면 어떻게 되세요? 그 세무 기장에 달려있는 다른 기장 세무사들을 세무를 다 해집어 놓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네.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업종의 사람들을 다 뒤졌어. 그래가지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기 전에 만약에 세무사가 그걸 미리 알았잖아요. 그럼 누누이 경고를 해. 근데 어느 경우가 무섭냐. 금년에 매출이 제조업인데 2억, 3억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12억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거를 11월 달에 딱 봤더니 넘었어. 세무사가 딱 봤더니. 너 이렇게 될 줄 몰랐지. 그때 가가지고 혹시 그 경비 처리할 거 더 있으면 빨리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때는 사실 긴장된 상태야. 어떤 긴장된 상태? 내년에 내가 욕을 먹고 이 사람은 기장을 딴 데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최선을 다해요. 세무사가. 근데 최선을 다해도 이익이 이렇게 많은데 어떡해.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익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 자체가 빵빵빵 뜬다고. 그래가지고 다 뺐더니 한 3억이네? 틱! 1억 2천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왜 해도 안 되냐는 거죠. 왜 해도 안 되냐. 근데 보세요. 2017년도에는 20억이었다 15억을 바꾸고, 10억이었다 7억 5천. 이거 이전에는 15억이었어요. 제조업. 바뀌죠, 그쵸?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법인으로 바뀌라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성실신고 하라는 거죠. 계속. 그쵸? 지금 시기가 이렇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빨리 옮기시는 게 좋은 겁니다. 개인 사업자 버틸 때까지 버틴다? 그리고 법인으로 간다?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러세요. 단지 딱 하나죠. 돈을 내 마음대로 내가 못 쓴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데들은 법인 전환할 때 조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현금으로 2억이 들어와요. 실제 현금으로. 실제 현금으로 2억이 들어오고 또 한 군데는 뭐예요? 그냥 매출로 해가지고 한 2억이에요. 실제 매출은 2억이야. 그럼 법인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금 2억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할 거야? 개인적으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 주머니 내 건데 법인이 되니까 이거 여기다 넣어야 되나? 여기다 넣어야 되나? 여기다 내야 안 걸리나? 이렇게 왠지 괜히 마음이 찝찝해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걸렸어. 왜?
이상하게 현금은 돌고 있는데 법인사업자의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현금이 돌고 있는 게 나왔어. 근데 2억 3억이 그냥 들어와. 신고가 안 된 금액이 뭐지? 라고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법인사업자의 매출이 갑자기 급등하거나 높아졌을 때는 법인에서도 정기적으로 한번 봐요. 봤을 때 그 법인의 개인 통장을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세금 어떻게 매겨질까요? 종합소득금액이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종합소득금액은 그냥 들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사업자로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원래는 다들 왜 종합소득이라는 건 다 종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종합소득 하는 게 뭐냐면 2배 사금기라고 그래요. 이자, 예, 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네, 근로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게 다 합쳐서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다 합쳐서 소득 금액. 근데 대부분 사업주들은 부동산으로 하는 소득 금액을 빼고는 대부분 없어요. 그냥 사업소득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합소득 금액을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봅시다. 그럼 사업소득 금액은 이번 연도에 내가 했었던 매출에서 다 빼고 남은 거, 그게 소득 금액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개인 사업자가 소득 금액에서 이제 공제를 받는데 첫 번째 공제를 받는 게 뭐냐면 인적 공제. 우리랑 똑같아요. 인적 공제를 받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기본 공제와 그 다음에 자녀들 뭐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부양 가족 이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총 소득 금액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할게요. 근데 1억이라고 할게요. 1억에서 공제를 쭉 받았더니 한 500 받았어요. 그럼 9,500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9,500만 원을 쭉 찾아가는 거죠. 쭉 찾아갔더니 어디에요? 율이 여긴 거죠. 아시겠죠? 8,800에서 1.5억이니까. 그러면 9,500에서 곱하기 35%를 해요. 네. 그러면 9,500 곱하기 35% 하면 얼마예요? 네? 내 눈도 떨리네. 다다다다다다다. 근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한 3,340?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누진공제액인 이 금액을 kup니다. 네. 자, 이거를 왜 빼냐면요. 0원부터 1,200만 원은 6%를 곱하고, 예, 1,200만 원, 이제 1억이잖아요. 9,500이잖아요. 그럼 요 1,200만 원까지 6% 곱하고, 요 밑에 것들은 15% 곱하고, 그 다음 거는 24% 곱하고, 그 다음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계산이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너 9,500만 원이니 번 게? 그럼 쭉 가서 이세율대로 곱하고, 요걸 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액을 하죠. 했더니만 한 300만 원 나왔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3,300만 원 나왔어요. 그랬더니, 너 사업하지. 그러니까 각종 세액공제 얘기해 줄게. 첫 번째, 너 창업했네? 50% 확. 네. 너 연구인력 세액공제 있네. 연구소 한 4천만 원 직원들 이렇게 썼었지. 잘했어. 20% 세액공제 이렇게 1,000만 원 싹.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세금이 한 500만 원 냈네요. 이게 나올 때 하는 게 이게 세액공제입니다.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나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아요. 네, 동일하게. 그런데 이거 이상은 내려가지 마라고 하는 세액선이 있어. 세액선. 그게 최저한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세액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선을 딱 그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개인 사업자들도 계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금액만큼만 보통 냅니다. 네. 그거 이하로 내려가는 거는 연구인력 세액공제, 연구소 요거 말고는 없어요. 거의 없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데 대부분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요. 막 1억, 2억씩 내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자체에 여기 들어갈 때 공제 이거 받았자 얼마나 받겠어. 그쵸? 이미 여기까지 벌써 3억인 거야. 네. 그 3억 쭉 따라가 보잖아요. 그쵸? 그럼 40%. 그럼 1억 2천이죠. 그쵸? 1억 2천에서 2,500 뺐어요. 그러자 9,500이잖아. 여기서 특별세액공제 감면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막 하더라도 4천, 5천 내는 거예요. 그러면 4천, 5천 정도 세금을 낸다. 창업한 지 한 5년, 뭐 7년도 안 됐는데 그럼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한 9천 정도 내야 되는 사람인 거야. 세액공제 감면 뭐 이런 것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5천, 6천 내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세금 정말 많이 내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이 냈다. 그러면 대표님
지금 대표님께서는 원래 그때는 이제 뜯으러 보면은 감면받은 것들이 있거든요. 대표님 요거 없다 칠게. 대표님 지금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끝났네. 요거 없다 칠게. 그러면 쭉 가봐요. 세금 원래 얼마 내요? 대표님 원래 1억 2천 내야 돼. 근데 감면받고 이러니까 지금은 좋아가지고 6천 이렇게 내시는 거지 1억 2천 어떻게 내실 거야. 이런 거거든.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개인 사업자들은 이보세요. 45% 건보료 얼마야? 6.99%네. 제가 아까 6.6이라고 했는데 6.99%야. 헉이야, 헉. 국민연금은 돌려라도 받지. 그쵸? 근데 세율도 높은데 성실신고 대상자한테는 정말 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대표가 매출이 생겼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매출이야. 매출이었는데 재료비, 재료비 넣겠죠, 그렇죠? 노무비 넣겠죠, 그렇죠? 경비 넣었어요. 그랬더니 소득이 얼마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그랬더니 세금 얼마 내? 했더니 한 4천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대표가 야, 뭐 4천? 어우, 전화를 하죠. 4천만 원 나 죽어도 못 내. 나 기장 옮길 거야. 아니면 나 뭐 생떼를 막 뿌리기 시작해. 근데 여기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성실신고가 아니었다라고 볼게요. 그럼 성실신고가 아니었을 때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노무비가 갑자기 늘어나. 네? 노무비가 갑자기 늘어나. 네. 노무비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대표가 얘기를 해요. 저기 뭐 아시는 분 중에서 저기 주민등록증 있는데 일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좀 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신고하는 거야. 지금 신고. 네? 늦는다니까요? 경비는 어떻게 해요? 경비는. 대표님, 지금 저기 영수증 있는 대로 다 갖고 와. 없대. 카드 사용료에 다 갖고 와. 다 갖고 가. 그럼 어떻게 해? 개인이 쓴 카드 다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 카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증빙 100만 원 다 뽑아가지고 다 집어넣어. 전부 다. 그래서 경비가 늘어나. 그리고 사실 여기 안에 또 들어가는 게 있어. 넣어달라고 해주면 느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아. 근데 이제 세무사님들만의 경험치에 의한 이게 넣는 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업소득이 줄어든다고. 재료비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재료비? 재료비 내가 이번에 1억 원치를 갖고 왔어. 그럼 내가 이번 연도에 결산할 때 어떻게 해요? 1억 원치를 갖고 왔으니까 나 1억 원 썼어 하면 어떻게 돼요? 1억 원 다 쓴 거야. 근데 부가세가 끊을 때 어떻게 해요? 1억 원치 들으면 부가세가 끊었잖아요. 근데 부가세는 종합소득세하고 상관이 없어. 1억 원치를 갖고 왔다 해도 1억 원치를 다 썼는지 안 썼는지는 누가 결정해? 사실 그래. 1억 원치 갖고 왔는데 실제 재고는 하나도 안 남았어. 근데 8천 원만치만 쓰고요. 2천만 원치는 아직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 재료가 덜 쓴 거죠. 아시겠어요? 덜 썼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익이 많이 남았지. 덜 썼으니까. 근데 1억 원치 갖고 왔는데 전년도에 남았던 것이 한 3천만 원 남았어. 근데 내 올해는 1억 원치만 갖고 왔는데 요번에 이제 불량품도 많고 하느라고 뭐 원가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1억 3천 원치 다 썼습니다. 이렇게 하는 재고는 사실 이만큼 있는데. 그러면 그 해는 1억 원어치 갖고 왔지만 전년도까지 다 썼대. 그럼 재료비가 어떻게 돼? 많이 쓴 거죠. 이걸 조정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성실신고가 되기 전에는 할 수가 있었어. 근데 성실신고가 되고 났더니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세무신고의 비율을 분석한대. 갑자기 얘네들 갑자기 비율을 분석해. 경비지출과 비율 분석했더니 비율이 야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래.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예전에는요 문서로 날라왔어. 근데 지금은요 문서로 안 날라오고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떠. 뭐라고 할까요? 소득률 저조라고 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랑 동종업계 갔더니 1억 원어치 팔면은 1,000만 원이 남는데 너는 왜 200만 원이 남는다고 했어? 너 경고야? 이게 소득률 저조야. 네 동종업계에 갔더니 재료비 이만큼 쓴다는데 너는 왜 그렇게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률 저조가 1차 경고등이야. 1차 경고등.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 소득 평균이 한 10% 되는데 왜 너만 7%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가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세무사가 경비 갖고 오세요라고 하는 데는 일반 평균 소득보다도 어때요? 높기 때문에 줄일 수가 있으니까 갖고 오라는 거야. 근데 대표가 나 이거 죽겠어. 빨리 좀 줄여줘 했는데 더 이상 못 줄이겠다는 건 뭐냐면 매출이 워낙 높아가지고 소득률을 줄여도 안 되는 거야. 그거 보는 거죠. 근데 소득률 자체가 잘못됐어. 너 일반 평균보다도 너무 낮아. 라고 하면 그때서 어떻게 해? 통장 내역 봐. 누구 내역? 누구 내역 볼까요? 이게 무서운 거야. 뭐 누구 내역 볼까? 대표자하고 배우자하고 자녀 통장을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을 봐요. 이때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때 걸리는 게 이때 신고하지 않은 현금이 걸려. 이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런 게 문제가 되네 이러면서 걸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아능 찐빵인가? 그거 아세요? 찐빵? 아능 찐빵. 예. 찐빵집. 예. 그 찐빵집이 아능 찐빵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뭐지? 정보통신 뭐 이런 데서 나왔던 데야. 거기 망했어요. 아세요? 아, 없어졌더라고요? 네. 사먹으려 했더니. 찐빵집이 여러 개가 있어. 항상 찐빵집에 가면은 우리가 진짜 진짜 찐빵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아. 네. 다 진짜. 어디 가면 다 진짜야. 원조야. 다 원조야, 원조. 난 진짜 찐빵, 원조 찐빵. 그리고 생생정보통신 사진 딱 나온 거면 간판이 여러 개 찍혔는데 요거 확대해가지고 진짜. 그쵸? 거기가 현금을 자꾸 받는 거예요. 찐빵 할 때마다 2,000원, 3,000원 현금을 받는 거야. 네. 그랬더니 제보가 들어온 거야. 누구한테? 옆집 찐빵집에서. 네? 저기가 현금 받는다고. 신고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고. 국세청이 나왔어요. 네. 거기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어. 네. 옛날 예적 얘기니까. 네. 그리고선 체크해가지고 실제적인 세금을 내게끔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징수도 해야죠. 그쵸? 잘못 세금 계산을 했잖아. 그쵸? 망했어요. 그러니까 현금 거래가 아직도 되는 데들이 있어요. 어디가 많이 되냐면은 고철 장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음식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할 때 매출이 어느 정도 되면은 재난지원금 못 받잖아요. 근데 음식점마다 되게 잘 되는데 재난지원금 받는데 현금 장사. 네. 제가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현금 장사. 네. 과거에는 어땠어요? 현금 7,000원, 그 다음에 카드 뭐 7,700원, 뭐 8,000원 이러죠. 현금이 도는데, 네. 그런 데들은 법인 전환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대표님 현금이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공구 가게. 네. 이런 데들은 와가지고 10,000원, 20,000원 주면서 가져가는 데 되게 많아요. 왜냐면 10,000원, 20,000원 주잖아요. 싸거든. 응?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통장 내역까지 여기가 되면은 생각지도 못한 세금이 다다다닥 맞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해서 소명하세요라고까지 오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걸리면은 개인만 걸리는 게 아니죠. 적격적으로 확인했는지 세무사까지 확인했잖아요. 그 세무사도 한 대 맞는 거죠. 네. 지금 좀 전에 설명했던 건 다입니다. 계좌 확인하고요.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왜 대표가, 왜 세무사가 머리가 아픈지. 이게 체크리스트예요. 네. 여기에 대해서 넣고 세무사 여기다 도장 찍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기장이 한 40개 정도 되잖아요. 여직원 한 명이 맡았는 게 40개 정도 되잖아요. 그 중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1개 또는 2개예요. 많으면 2개야. 예. 얼마 안 돼. 한 명의 세무사가 보통은 120개에서 150개 정도의 기장을 맡아요. 그 중에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5개, 6개밖에 보통 안 된다고. 그런데 145개를 포기하냐고요. 그게 안 되는 거라고. 네. 그런데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이 콩닥콩닥 찔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무서워 이러면은 이걸 다 찍겠어요? 그때마다? 네.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오랫동안 했던 업체들은 자기가 위험 부담이 있지만 리스크를 좀 감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해드리겠죠. 네. 근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좀 더 큰 사진으로 보면 이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성실시공 확인 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이런 식으로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써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세무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네. 세무사는 150개, 120개 되는 기장들을 가지고서 신고를 하는데 국세청하고 등을 져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쵸? 어차피 세무조사가 나오면은 그들한테 가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지방청이라든가 아니면은 국세청에 가가지고 뭐하러 등을 지겠어요. 사이를 좋게 해야 그것들이 결국 내가 다른 기장 업체들한테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자, 성실신고 위반 사례 한번 봅시다. 네. 여기 보시면은 매출이 뭐 12억이었는데 원가 7억 2,800만 원을 누락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많죠. 네. 자, 이거는 좀 큰 거고요. 제가 겪었었던 거 한번 해볼까요? 네. 여자 대표님이었는데 이 여자 대표님이 그 법인카드, 아니 개인 그 사업용 카드 자체를 명품을 자꾸 사. 네. 명품을 자꾸 사는데 명품을 명품 가게에 사면 당연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샀냐면은 중고 명품 가게 아세요? 중고 명품 가게 각종 명품들이 종합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괜찮은 것들 자꾸 사. 네.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사모님들이 너무 부러워했었던 거야. 네? 근데 걸렸어. 걸렸어요. 단위가 70만 원 단위짜리, 80만 원 단위짜리가 한 방에 몇 번씩 끊기다 보니까 이게 뭐냐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양도에서 자꾸 하는 거야. 네, 시흥에 있는 업체였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지 못하고 그걸 다 뭘로 해요? 개인 소득으로 본 거죠. 네, 그 해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도 가뜩이 내는데 그걸 소득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득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한 분은요, 뭐였냐면은 계속 성실신고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농민 형님이 계신 거야. 네. 근데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농민 같은 경우에는 농업으로 짓는 거 있잖아요. 농업으로 짓는 농사용 그 벼라든가 뭐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비과세입니다. 네. 비과세고요. 그거를 또 부과해가지고 하는 사업용, 이걸 가지고 사업하는 뭐 뻥튀기를 이걸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한다든가 이것도 다 비과세예요. 그래서 비과세 품목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농민 형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세금이 실제로 낼 만한 게 없잖아.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3,400만 원 이상의 그 소득이 생기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가 지역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돼. 건강보험이.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줄었죠. 또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만 안 나오게끔 하는 소득 수준을 해가지고 3.3% 떼고 신고를 한 거야. 이분 시흥에 계신데. 제주도 형님이 3,300만 원씩 끊는 거야. 이분은 컨트롤 박스를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네. 제주도에서 컨트롤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쌀을 보내셨나? 네. 근데 3,300만 원씩 해가지고 몇 회? 2회. 2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절반이 세금이니까 3,300만 원을 하면은 1,500만 원을 아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3,300만 원 어떻게 하겠어요? 갔다가 다시 들어오겠죠. 네. 그러니까 배에 세금을 냈던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업체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게 진행형 업체야.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잘 안 고쳐져. 네. 뭐냐면요. 그 업체들 가시다 보면은 직원들을 채용하기 어려우니까 인력사무소에서 직원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영수증을 끊어. 예. 근데 얘네들이 이 직원들이 다 불법 이민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급여를 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급여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그쪽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청구해. 한 달에 2천만 원 딱 청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2천만 원을 보내면은 그 2천만 원을 그 대표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대표가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는 거야. 그럼 그 통장은 언젠간 걸려. 예. 그래가지고 그걸 바꾼 게 뭐예요? 그냥 자기 나중에 갔더니 정지점장 얘기 듣고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내 동생 통장으로 바꿨어요. 네. 어이구 그게 방법이냐?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문제돼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이 된다든가 과도하게 좀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들은 이렇게 눈여겨본다고. 그때는 적정하게 세금을 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조정을 하거나 과도하게 피해가려고 어떤 꼼수를 쓰다 보면 걸립니다. 한 군데는 또 뭐였냐면 공구상가 있거든요. 밸브 공구상가요. 근데 이 공구상가에서는 이 밸브를 어떻게 하냐, 하나 두 개 놔두어도 팔겠지만 여기가 도매를 하다 보니까 철물점에서 덩어리로 사가는 거야. 근데 덩어리로 사가는데 그 앞에 이렇게 붙어 있어. 여기 번호, 여기 뭐라고 붙어 있냐면은 현금 계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카드로 긁으려고 하는데 철물점이 현금을 항상 거기서 소규모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으면 싼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서 계좌로 해서 쏴준 거죠. 네. 근데 그 계좌에 있는 이름이 회사명이 아니라 사모님 명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해가서 보냈는데 얼마를 지금까지 보냈었냐면 1억 9천을 보냈어요. 지금까지라고 하면 얼마 많은 것 같지 않잖아요. 5년 동안. 이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세금이 8천 얼마가 나왔어. 네. 그것을 다 따져보니까 이거 왜 걸렸을까요? 어떻게 걸렸는지 아세요? 계좌번호 보고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고한 거야. 예. 이거를 발견한 게 아니라 내부자도 아니고 외부자가 보고서 신고한 거예요. 네. 그걸 뭐라고 하죠? 몰래 사진 찍는 거. 예? 새파라치. 요새는 새파라치. 착착착 이렇게 해야죠. 네. 그 사람 한 20% 먹었겠네요. 내가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 그거 계좌번호 정해있는데 무조건 다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좌번호 적혀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주 이름도 아니고 사모님 명의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사업주 명의로 차라리 돼 있으면 신고라도 할 텐데 네. 사모님 명의로 써 있으니까 그냥 편취했다고 보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현금으로 내면 주가세 깎아주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근데 보통 그때는 소상공인이어서 그렇게 문제 안 되는데 여기는 컸어요. 컸는데도 그렇게 하니까. 자, 보세요. 근데 왜 미리 몰랐을까라는 거죠. 대표님 왜 미리 몰랐어요? 자, 대표들이 대부분 겪는 문제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표가 성실신고를 신고할 때가 언제예요? 6월이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그 경비 처리는 다 끝난 게 언제예요? 전년도 12월이잖아. 반년이 지난 얘기야, 반년이. 네. 6개월 전이야라면 와닿지 않는데 반년이 지난 일이잖아요.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내가 지금 무슨 자료를 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직원을 찾아와야 되고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건 뭘 달라고 그래? 라고 하는 게 처음 맞는 대표자들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전년도에 이 돈은 어떻게 나갔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리고요,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도 너 이번 연도에 이제 뭐 하는 거니까 그 전년도에 야, 요번 연도에 평균 요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할 거야? 라고 알았더라면 내가 매입이라도 많이 잡았지. 근데 국세청도 대충 매출을 보고서 대략적인 것을 판단을 할 때 가장 가까운 연도 거를 이렇게 공지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 이게 소득률 자체가 최근 게 아니야. 조금 지난 거야, 조금. 예. 전년도에 이상한 일 하나 생겼어요. 뭔 일인지 아세요? 전년도에 신고를 작게 해도 다 통과가 됐어요. 네, 아시는 분들 보니까. 왜냐면 코로나 기간이어서 대부분 다 어려워졌거나 그러다 보니까 소득률 자체가 높게 평가가 안 되고 다들 낮게 신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지난 연도는 그랬어요. 네, 지난 연도는. 이번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연도니까 지지난 연도 얘기죠. 2020년도 얘기. 네. 자, 개인 통장의 잔고를 맞추지 않겠고 1년에 한 번씩 결산하니까 세무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법인 결산할 때 그때 전년도 통장을 그제서야 맞추는 데가 있어. 네. 왜냐하면 한 명의 여직원이 몇 개를 기장을 한다고요? 40개. 20개의 개인 사업자, 20개 법인 사업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40개 중에 하나인 거고 세무사가 봤을 때는 120개 중에 하나야. 그러다 보니까 체크가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개인 사업자 중에서 매출이 낮은 데는 어차피 통장 잔고 안 맞추니까 한 번에 맞추는 거야. 수입 들어온 거 4억, 나간 거 3억, 이렇게 끝. 잘 안 맞춰요. 네, 그런 기장세무서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죠. 그래서 동일한 이유로 과도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법인 전환을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고객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를 만나게 되면 고객들이 하는 질문이 동일한 게 있어요. 네, 동일하게 있어요. 그 질문을 해소해 줘야 돼. 그 질문은 10분간 휴식하시고 4시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